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일부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옵션 만기일이었던 오늘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양시장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되어 주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잘 버텨주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두 분의 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끝에는 베스트 공략주까지 저희가 준비를 해뒀으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수 신행위, 부인과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위원님, 이청원 위원님과 박원재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하니까 정말 든든한데요. 위원님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활짝 열어두고 출발합니다. 박원재 위원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샘플러스 박원재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청원 위원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샘플러스 이청원 검색을 정확하게 하시고 들어오시면 저희 위원님들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요.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시장이 그다지 그렇게 큰 변동성이 없었어요. 위원님들 오늘 시장 한마디부터 들으면서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박원재 위원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바이코리아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셨나요? 바이코리아요? 네. 영어는 제가 좀 강하니까 한국을 사라 약간 이런 뜻인가요? 증권시장 역사에 90년도 말 IMF 이후에 한 획을 그었던 바이코리아 열풍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현대투자신탁증권이라는 곳에서 전 국민 주식 계몽운동을 펼치자 해가지고 IMF로 어려워졌던 시기에 주식으로 나라를 일으키자. 그래서 그 주식 모으기 펀드로 가입을 시켰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을 때인데 네. 수탁고가 30조 가까이 모이면서 지수가 IMF 때 250까지 떨어졌던 지수가 이제 쭉 올라서 결국 2000년대 넘어서 1000포인트를 찍죠. 네. 그때가 아마 그 일반 투자자분들이 기억하실 때 정말 주식하기 좋았고 뭐 눈 뜨면은 상한가를 한 20몇 번씩 치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수급을 분석하시는 분들이 대개 이제 개인 자금은 별거 없고 외국인 기관이 들어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과거를 돌아가 보면은 우리 시장에 마디마디를 찍었던 1000포인트 돌파, 2000포인트 돌파할 때가 전부 개인 자금으로 돌파했습니다. 개인들의 수급으로. 네. 외국인 기관은 팔았고 개인이 샀던 시기가 이제 그 마디를 뚫었던 시기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장이 그때보다 훨씬 강한 개인의 대구 매수세가 대기하고 있고 외국인은 사실 달러 인덱스하고 연동되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0에서 움직이는 인덱스가 95 수준까지 내려오기 전에는 외국인이 들어오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달러 자산을 선호하는 그 현상은 바뀔 것 같지 않고 그렇지만 급한 매물은 얼추 정리가 됐다고 봐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시장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강한 특히 코스닥 시장이 전 세계 상승률 1위를 기록한 이면에는 우리 개인의 자금이 있다. 그런데 그 흐름이 국영제가 아니라 신경제 4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성장주 중심이다는 것을 좀 기억해 두시면서 현재 시장을 한번 지켜보면은 옳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지수로 보면은 오늘 코스닥 지수가 위기 전 고점을 찍었습니다. 693.68포인트면은 이게 위기 전 고점을 뚫은 건데 네. 통상 이렇게 뚫은 지수가 3일 내에 무너지면 페이크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조금 지수가 진짜 고점 부담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셔도 되고
여기서 페이크가 안 걸리고 그냥 올라가면은 계속 방향성을 갖고 투자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최근 시장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을 예시를 들면서 바이코리아 역사 공부를 한 것 같네요. 제가 3살 때 IMF가 터졌다고 하니까 그때로 돌아가서 바이코리아에 대한 이야기까지 위원님께서 해주시니까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청원 위원님한테도 여쭤봐야겠죠. 위원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 장은 사실상 옵션 만기였는데 네. 개파락이 일정 부분 나온 채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변동성이 크게 줄어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장 한마디로 정의하면 저는 조정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유가 어제 미국 증시가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네. 큰 폭의 낙폭을 보인 상황에서 개장과 함께 필연적으로 갭하락은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전망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갭하락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가? 그러지를 않았다는 거죠. 옵션 만기 때 기본적으로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단순하게 변동성을 크게 키워서 그 방향에서 포지션을 구축해서 수익이 크게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상 옵션 만기 하루 동안 포지션의 변동함에 따라 안게 되는 리스크는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 일 당일의 변동성은 오히려 축소되는 경향이 분명 더 강하게 나타나고 그와 함께 옵션 만기 일이 있는 그 주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스피 같은 경우 최근에 분명히 상승폭이 조금은 둔화되었어요. 하지만 기술적인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코스피가 며칠 전에 1960포인트를 찍고 다시 한번 1900포인트까지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지수 자체가 크게 밀리는 것이 아니라 주식으로 치면은 기간 조정이 지금 무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동 구간에서의 수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크게 변화는 없죠. 현물 기준으로 외국인들은 여전히 매도를 하고 있고 현물 기준으로 개인은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기관이 어떻게 포지션을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지수가 약간의 변화가 있는 그 정도 수준이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옵션 만기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옵션 만기까지는 메이저 투자 회사들이 자신들이 구축해 놓은 포지션으로 그리고 그 방향으로 지수를 이끌어서 조금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한 움직임이 나온다 하는 결국에는 지수 왜곡 현상이 있겠지만 결국 내일은 이제 그런 게 사라질 겁니다. 다시 한번 방향성이 위가 될지 아래가 될지 알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내일 길면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만 지켜보면 조정이 끝이 나고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저는 현저하게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소폭 불안하다 하더라도 변동성이 분명 커진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수급이 크게 변하지 않는 시점에서 그러면 추세는 여전히 위쪽으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조금 더 무게를 갖고 여러분들이 시장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제로 옵션 만기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변동성이 크지 않았던 시장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개인 투자자분들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렸으니까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수급도 살펴봐 주시고 포지션도 확인을 해주시면서 안심을 시켜드렸는데 그렇다면 오늘 장을 이끌었던 이슈들도 하나씩 짚어봐야겠죠. 정말 최근에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종목에 관련된 이슈만 쫓아가기에도 바쁜 그런 시장이긴 합니다만 시장을 커다랗게 흔들었던 이슈들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함께 만나보시죠. 네, 역시나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도 강세를 띄웠습니다. 진단키트부터 치료제 그리고 또 교육 관련주들까지 강세를 보였는데요. 다른 쪽에서 순환이 돌던 그런 수급들도 다 어디로 도망갔지 하고 확인을 해보면 이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을 이제 띄우는데 수급들이 돌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안 짚고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원 위원님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이 이슈 어떻게 보셨어요? 코로나19 아직도 안 끝났을까요? 네. 시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아직 전혀 끝이 안 났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라든지 사회적인 측면에서 어찌 보면 시젠과 같은 종목이 오르는 게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만큼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와 함께 다시 한번 확진자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 하더라도 완전 종식이 아닌 이상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함은 여전히 우리의 곁에 아마 산재가 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증시는 조금 다릅니다. CJN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진단키트, 오늘 동사 같은 경우에는 1분기 기준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하였고 네. 영업이익은 398억 원이 나왔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 584%나 증가한 수준입니다. 그러면 CJN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진단키트주들 어찌 보면 거의 다 이렇게 큰 폭의 실적 개선세가 분명 나올 거예요. 지수가 완만하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실적이라고 하는 강한 모멘텀과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테마까지 모두 겹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기적으로 주가가 다시 한번 크게 뛴 상황인데 제가 조금 전에 CJN을 이렇게 보다가 수급을 한번 체크했는데 상당히 놀라운 게 딱 하나 있네요. 그게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수급이 특히 매수세가 다시 한번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이게 뜻하는 것은 외국인의 수급이요? 네, 이게 뜻하는 것은 아직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더 있다는 거예요. 수급이 더군다나 오늘 최근 1개월간 거의 최고치로 들어왔는데 이렇게 되면 비록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내일 약간의 눌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이 종목의 주가가 죽을 가능성은 저는 매우 낮다고 봅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은 다시 한번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만큼 여러분들이 너무 높은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쉽게 들어가는 것을 조금 망설이기보다는 시세가 이렇게 나왔고 수급도 지금 개선이 된 상황이니까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조금은 낮게 잡되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것도 결코 나쁜 투자 전략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대다수 종목들 주가 기준으로 전고점을 돌파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젠과 같은 기업들을 한번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즌에 대해서 어제는 박원재 위원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오늘은 이청원 위원님께서 시즌을 수급 봐주시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오고 있는 점을 눈여겨볼 만하다.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하긴 했지만 앞으로 더 갈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있다라고 긍정적인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포트폴리오에 진단키트 관련 종목이 한 종목도 없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조금 더 공략을 해볼 만한 그런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진단키트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시즌과 더불어서 오늘 상한가에 안착했던 게 또 제일약품이 있잖아요, 위원님들. 또 치료제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박원재 위원님께 좀 여쭤볼까요? 치료제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치료제는 그렇게 쉽게 들 수 있는 분야는 아닙니다. 네. 기본적으로 RNA는 이제 변형을 하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 치료를 하려면 이제 임상을 데이터를 놓고 그 변형을 이렇게 추적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 중에도 계속 이제 변형을 하는 걸 따라가야 되니까 움직이는 표적을 놓고 이걸 맞춰야 되는 문제라서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네. 그래서 과거에 뭐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돌았을 때 우리는 이거를 한번 정복해 보겠다 해서 많은 제약사들이 덤벼들었지만 아직도 뭐 에볼라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냥 면역이 생겨서 자연 치유력으로 넘어가는 거지 치료제가 나오지는 않고 DNA 변형 바이러스는 치료제가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RNA 변형 이번에 코로나19는 이제 RNA 변형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치료제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새 흐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그 지금 시장의 흐름은 실적 중심으로 움직여요. 실적 중심. 어떤 이슈나 어떤 기대감 이런 거보다는 오늘도 이제 뭐죠? 그 코스닥 ABL 바이오, 네. ABL 바이오가 좋은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죠. 리브세라립에 대해서 네. 좋은 얘기가 나왔는데 안 나오는 이유는 직전에 경험을 좀 많이 했었죠, 우리가. 학습 효과가 있어서. 작년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삼상 갔더니 잘 안 되더라. 한미약품도 뭐 기술 이전한 게 다 반납이 되더라. 그래서 이제는 뭐 그렇게 꿈만 쫓기에는 확률이 너무 떨어지는구나. 그럼 최근에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면 전부 실적 데이터가 나오는 그 기업들이 움직이고 오늘 시즌이 움직였던 주요한 요인은 어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지난주 초에 관세청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통계를 좀 추적해 보면은 이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정말 엄청나게 실적이 나오는 거라가 지난주에 사실 눈치를 챘었고 네. 그래서 저희 방 토론에서는 제가 이제 시즌은 이제 완전히 체격이 다른 회사가 됐다. 아마 시가총액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떠난 자리는 아마 시즌이 메꿀 것인데
추정치를 어제 알려드렸죠. 그렇죠. 하나대투에서 올해 7천억 그 추정이익을 냈는데 지금 제약바이오 회사에서 가장 수익이 많은 회사가 어딘지 아세요? 어딘가요? 의원님? 셀트리온이겠죠. 셀트리온. 셀트리온 수익이 한 4천억, 5천억 수준 왔다 갔다 합니다. 4천억, 5천억 수준으로 30조를 찍고 있죠, 지금.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의료는 치료 중심의 그 의료 환경에서 코로나 이후에 예방 중심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한다고 했죠. 네. 그래서 체외 진단 시장이 굉장히 커지는데 그 두 가지가 항생제 내성 진단 시장, 항암 진단 시장 두 가지가 커지는데 추계로 보면은 항암 시장은 2025년까지 한 100조 시장으로 커지고 항암제 내성 시장은 한 12, 13조 정도 커진다고 하니 시제는 글로벌리로 진단 분야에서 특히 이제 요새 얘기하는 유전자 진폭 기술 이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그냥 러프하게 지금 이익이 1,000억이라고 쳐도 7천억은 일시적 이해라고 치고 1,000억 이익만 해도 글로벌리로 진단 시장의 밸류에이션은 한 50배를 주고 있다. 그러면 5조 주는 것이 크게 무리가 아니고 오늘 상한가 쳐서 3조 3천억이니 갈 길이 멀 수 있다. 한 2년 보면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어쩌면은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우리가 정보는 다 듣는데 그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미래에 전망할지는 결국은 경험과 그다음에 많은 자료를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그런 걸 다 하기는 어려우니 이렇게 서울경제TV에 틀고 계시면은 저희 전문위원들이 이렇게 정보를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서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즌에 대해서 어제 이어 오늘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라 실적을 보고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학습을 했기 때문에 실적 위주로 이제 종목들을 고르기 때문에 시즌 같은 경우 또 긍정적인 이야기 해주셨는데 지금 시즌 같은 경우는 19,000원짜리가 지금 128,800원이란 말이에요. 오늘 종가 기준. 그러면 지금이라도 시즌이나 이제 잘 가는 진단키트주를 담고 싶은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될까요? 어떨까요? 이청원 의원님, 시즌 사요 말아요? 사야죠. 사야 되나요? 다만 아주 약간이라도 조정이 나왔을 때 사야 됩니다. 예를 들면 시즌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 네. CJ이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를 갔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잘 갔다 그렇게 할 수 있죠. 하지만 주식시장이 만약 24시간 돌아간다고 가정을 하면 그리고 등락폭에 제한이 없다면 아마 CJ는 30%가 아니라 오늘 40이든 50%든 갈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장이 멈췄고 시장이 또 하루가 있다가 개장이 되기 때문에 장 초반에 오늘 상한가에 진입해서 이제는 차익을 실현해야지.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조금은 회피해야지. 그런 물량들이 장 초반에 나올 거예요. 하지만 실적이 매우 탄탄하게 나왔고 조금 전 보여드렸던 것처럼 수급이 정말 대단하게 다시 한번 들어갔습니다. 힘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시즌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단기간으로 분명 조금 더 상승 가능성은 농후하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기타 다른 진단키트주들 결국에는 지금 이태원 클럽에서 이루어진 이 코로나19 사태가 전혀 잡히고 있지가 않습니다. 확진자가 앞으로 더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진단키트주들이 분명 다시 수혜를 받을 거고 그것은 곧 주가 상승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중은 분명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많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씩 들어가셔서 반드시 단기 투자 관점으로만 여러분들이 임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진단키트 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 분할 매수 접근으로 단기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이슈 마무리를 하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원재 위원님께서 살짝 한미약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시장을 이끌었던 두 번째 이슈 무엇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아스코죠. 미국 임상종양학회의 논문 초록이 공개가 되면서 여기에 따라서 등락이 갈렸다기보다는 단기 소멸성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을 오늘 보여줬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이런 이슈로 뭐 갈 종목 가고 안 갈 종목 안 가고 이렇게 나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슈가 소멸됐으니까 좀 빠져나와야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이 이슈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재 위원님께 먼저 여쭐게요. 위원님, 나름 이제 또 이름 있는 학회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이슈를 제약바이오 갖고 계신 분들은 기다리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시장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네, 이게 대단했다면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진 않았겠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리버세나빕은 이제 그동안 이제 중국에 수출을 했어요.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서제약이 중국에서 판권을 갖고 약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삼상이 결국은 그 위암을 다스리는 이제 환자를 모집해서 대조군하고 비교해서 임상 실험을 했는데 네, 결국은 자격이 충족이 안 돼서 이제 특이사항을 더 나아졌다는 증상을 확인을 못해서 삼상이 이제 실패를 한 거죠. 근데 이번에 다시 우리가 다시 해봤더니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주가는 반응을 안 합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제약바이오는 아무리 공부해도 어려운 과목입니다. 네. 제가 나름대로 좀 공부를 해봤는데도 사실 모르겠어요. 그거를 어떤 학술적으로 접근해서 판단한다는 건 사실 좀 어려운 얘기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기술적, 테크닉, 우리는 투자를 하고 매매를 하는 사람이니까 시장의 반응을 보고 나의 포트폴리오를 넣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상 시장은 주도주가 나오고 항상 주도주에서 있을 때 나의 계좌가 살찌워집니다. 지금은 이쪽은 주도주가 아니라는 게 지금 시세에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정보를 좀 가려서 들어서 이런 얘기가 있었구나 정도로 그냥 듣고 이게 시장에서 반응을 한다. 그럼 그때 다시 관심을 가져도 돼요. 그때 가도 늦지 않는다. 늦지 않죠. 네. 어차피 이 내용은 공부해도 몰라요. 이게 지금 완결이 돼서 효과가 있어서 삼상 성공해서 치료제가 나올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다만 우리는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투자 대상 종목이 되는지 이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고 그거는 시장이 반응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 이제 실적 백데이터가 확실히 나오는 기업은 빠질 때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이익 추정이 가능하면은 빠질 때 저가의 매수이니까 살 수 있는데 이렇게 꿈 가지고 한 방을 내기하는 기업은 빠질 때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미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쵸. 그 불확실성을 가지고 내 소중한 투자 자산을 넣는다는 건 투자 행위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모한 행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는 지금 이런 정보 뉴스가 나왔는데 시장 반응이 별로구나. 그럼 그렇게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이상 이슈에 대해서 이제 좌지우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해 주신 부분은 어디까지나 기술적 매매 관점으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이번엔 이청원 위원님께 여쭐게요. 위원님, 이 이슈 어떻게 보셨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이 들게 했던 한 가지 이슈였는데 네. 첫 번째로는 통계 관련된 부분이 있었고 그러면 만약 주가가 지금 이 이슈가 크게 호재거리로 작용을 하게 된다면 수급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 이 모든 부분에서 무언가 다른 또는 매우 좋은 흐름이 나왔어야 되는데 분명히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선 미국 FDA 승인 자체가 0.4%의 확률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매우 낮죠. 그러한 상황에서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통과가 그리고 기대감이 주가에 고스란히 묻어지기에는 분명히 힘듭니다. 뿐만 아니라 HLB 같은 경우 지금 주가 순위 3거래일 전에는 분명히 크게 뛰었어요. 하지만 이후로 주가 흐름 말 그대로 쭉 눌려버렸고 수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또한 전혀 좋지 않았습니다. 이게 뜻하는 것은 굳이 많은 투자자들이 이 HLB를 현재 쳐다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 종목이 오를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현재 해당 종목을 가지고 있는 주주, 그중에서도 개인 투자자들만이 그런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주가가 10만 원이에요. 10만 원인 상황에서 예전 주가까지 다시 한번 회복이 되기에는 매우 힘들고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그 길은
정말 높고 험난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러한 기대감만 가지고 우리가 굳이 제약 바이오 섹터 쳐다본다면 차라리 다른 기업을 보는 게 낫지, 수익을 한 주식 투자의 근본적인 목적인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굳이 해당 종목을 눈여겨볼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한미약품도 마찬가지예요. 기술 이전과 관련된 이슈가 매우 좋지 않게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9% 이상 하락했죠. 네. 이렇게 하락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또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도 제약주니까 한번 기대감이 있으면 또 뛰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말 그대로 한풀 꺾인, 기세가 한풀 꺾인 종목은 우리가 쳐다볼 필요는 굳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도 지금 이슈가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무조건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만이 말 그대로 시장에서 빛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면 한풀 기세가 꺾인 이 종목들이 아니라 현재 잘 가고 있는 종목, 대마불사조 잘 가고 있는 종목에 올라타는 게, 그게 아무래도 합리적인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제약 바이오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모두 앞으로 좀 보수적인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두 분의 의견이 좀 통일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청원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좀 잘 갈 종목들을 올라타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위원님 그러면 앞으로 잘 갈 종목 중에 하나만 이야기해 주세요. 섹터군이라도 위원님께서 보시는 잘 갈 섹터군 뭐 있을까요? 저는 뭐 이야기를 여러 번 드린 것처럼 네. 철저하게 단기 투자만 하는 사람이다 보니 아무래도 당장 내일 혹은 다음 주 월요일에 갈 섹터, 거기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제가 보았을 때, 그리고 오늘 장을 보았을 때 아무래도 당장 갈 만한 종목, 제약 바이오는 아니고요. 네. 수소차입니다. 수소차. 아마 내일이든 월요일이든 해당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강하게 한번 튈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해당 섹터에 있는 종목들 내일 당장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청원 위원님은 달리는 말을 수소차로 꼽아주셨고, 그럼 박원재 위원님께도 여쭤볼게요. 위원님, 네. 달리는 말 있다면 뭐로 꼽을까요? 여전히 지금까지 진행됐던 종목이 진행이 될 거예요. 언택트 관련주들? 인터넷, 네. 언택트, 비대면, 데이터 뭐 이런 쪽이 결국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금 대한민국 시장을 대표하는 기업이고요. 그 아랫단으로 여러 가지 인터넷 기업들, 더존비지온이나 원격 진료, 그다음에 의료 장비가 코로나 진단 키트와 더불어서 똑같이 K바이오를 빛내고 있습니다. 네. 선진국들의 민낯이 드러난 게 의료 인프라가 이렇게 형편없었나 하는 게 다 드러났죠. 의료 장비가 없어요. 엑스레이 장비도 없고, 네. 환자 감시 장치도 없고, 산소 마스크도 없고. 그래서 그러한 기업들을 보면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주가 탄력이 좋죠. 실질적으로 실적도 사상 최대의 실적들을 다 경신하고 있고, 주식은 결국 실적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적을 추적하면은 그 기업이 다음 분기의 모습이 어떻겠구나 대충 예측이 되죠. 지금 잘 나가는 기업들은 다 실적이 좋습니다. 그게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단순한 테마나 이런 게 아니라, 다만 지금 가격은 굉장히 오버밸류한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오버밸류한 것도 맞는데, 주식은 한번 흐름이 잡히면 미래 수익을 땡겨와요. 근데 그 미래 수익이 연말 수익이 아니라 올라갈 때는 1년, 2년, 3년 계속 미래 수익을 땡겨오면 다 정당화됩니다.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몇 년 땡겨올 것 같아요? 몇 년이나 땡겨올까요? 한 10년? 제가 알기로는 한 30년 땡겨올 거예요. 30년 땡겨온 주가요? 어차피 맞추는 거거든요. 그 ODM이나 OEM 그 캐파 50만 리틀에 대한 영업이익이나 이걸 추정하기가 어려워요. 거기다 할인율이 지금 금리가 제로기 때문에 할인율 분목 깎는 게 지금 숫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짧게 땡겨가지고는 그렇게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밸류에이션에서 접근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미래의 흐름, 거기다가 꿈 두 가지를 섞어서 하면은 결국은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흐름은 꺾일 때가 꺾이는 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리 박원재 위원님도 많은 소스를 던져주셨는데 앞으로 갈 종목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카카오 같은 경우는 현대차 제치고 지금 9위를 시총 9위를 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함께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슈 정리를 해보고요. 이제는 위원님들이 오늘 이 시장 속에서 눈여겨봤던 업종과 종목들을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이창원 위원님께 먼저 좀 여쭐게요. 수소차라고 힌트를 주셨으니까 네. 오늘 업종 어떤 업종인가요? 역시 수소차입니다. 역시 수소차. 네. 사실상 개장과 함께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은 크게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누구나 다 쳐다보고 누구나 다 바라봤던 섹터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장 후반에 아주 미미하게 특정 섹터 전반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는 섹터가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은근하게. 수소차였어요. 네. 풍국주정, 대우부품, 유니크 이런 종목들이 장 후반의 움직임 한번 여러분들이 분봉으로 체크를 해보십시오. 이 친구들이 조금씩 올라가요. 그리고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단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 이와 관련된 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 시간 외에서는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장 후반에 이렇게 올라간다는 점. 그러면 장 후반에 수급이 들어온 것이 단순하게 그대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든 다음 주 월요일이든 한 번 더 유효한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장 마감을 앞두고 가장 눈에 들어온 수소차가 역시 제 입장에서는 가장 눈에 들어왔고요. 종목도 바로 이야기할까요? 네. 종목은 풍국주정이었습니다. 사실상 풍국주정 같은 경우 제가 분봉을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면 장 후반이었죠. 대략 2시 약 20분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가 그랬네요. 이렇게 뛰었어요. 네네. 이게 뜻하는 것은 적어도 장 후반에 어떠한 호재거리와 함께 수급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급이 그대로 마무리된 게 아니라 조금 더 이어지면서 캔들로 치면은 적정 구간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움츠리고 있어요. 이 친구들은 분명 내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국주정 이 종목은 적어도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는 시점. 내일, 다음 주 월요일 이틀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그중에 다시 한번 튈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시점에서 장중에 25,500원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눌렸는데 대략 2만 원 정도를 매수 가격으로 잡고 여러분들이 10% 정도 수익이 기대가 되는 22,500원 한번 단기적인 목표 가격으로 잡고 대응을 한다면 크게 문제없지 않을까. 그리고 손절가 또한 18,500원을 잡고 간다면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크게 손실을 주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최근에 가파르게 올랐던 시점이 있었죠. 그게 바로 총선이 끝나고였어요. 총선이 4월 15일이었는데 이게 바로 움직였던 종목이 5G 그리고 경협주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금요일에 올랐던 게 바로 이 수소차인데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현 정부가 미래 산업을 위해 육성하려고 하는 한 가지 섹터가 지금 바로 이 수소차입니다. 그러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적어도 이 수소차는 다시 한번 기회를 충분히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 기회가 조금씩 빠른 시점에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을 계속해서 눈여겨보시고 그중에서도 단기적으로 좋은 결과가 기대되는 바로 이 풍국주정을 내일부터 관심 있게 지켜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장 초반부터 진단키트에 눈이 쏠렸던 많은 분들이 놓쳤던 섹터 수소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중에서도 풍국주정 오늘 흐름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2만 원 선 매수가 이제 그 근처에서 목표가는 22,500원, 손절가는 18,500원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내일 혹은 다음 거래일인 월요일까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박원재 위원님한테도 여쭤봐야죠. 위원님, 어떤 업종과 종목 눈여겨보셨어요? 의료 장비 업체가 좋다 그랬죠. 네. 엑스레이 업체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그 코로나19를 체크를 하려면은 선별진료소를 만들어서 엑스레이 촬영을 해야 돼요. 그래요? 네. 근데 엑스레이 촬영을 해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엑스레이 장비가 갑자기 수요가 급증했는데 공급할 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리로 이제 의료 장비를 가장 많이 공급하는 회사는 GE나 지멘스나 이렇게 글로벌 기업들이 되게 담당을 했는데 이게 이제 디텍터하고 이제 시스템
두 가지로 나눠서 디텍터는 이제 찍는 거. 네. 그래서 찍은 거를 전기적 신호나 이제 전자 신호를 영상으로 보여주는 게 디텍터고 이걸 완성품으로 만드는 게 시스템인데 뷰웍스가 이제 국내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회사입니다. 뷰웍스. 제가 뷰웍스 종목을 갖고 온 거는 굉장히 지금 이 사고 싶은데 타점을 못 잡을 거예요. 그 타점 잡을 때 아주 오늘 좋은 사례가 나와서 고점 돌파형입니다, 이게. 이 섹터가 성장하는 거 알겠는데, 참고적으로 지금 엑스레이의 대장은 DR잼이에요. DR잼 차트를 보면은 이게 갑자기 해외에 수출을 하면서, 지금 5,000원에서 오늘 18,500원까지 두 달 사이에 거의 한 3.5배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입니다. DR잼은 근데 타점이 안 나와요. 사고 싶은데 어디서 들어갈지 21선도 한 번도 안 줬고. 자, 그렇다면은 이것만 있느냐? 뷰웍스도 있다는 얘기죠. 뷰웍스는 오늘이 타점이 됩니다. 왜 타점이 되느냐 하면 직전 고점을 오늘 돌파했어요. 직전 고점이 대충 이 정도 선 되는데 직전 고점을 돌파했다는 거는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기술적 분석을 할 때 항상 의미 있는 게 고점 돌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선입니다. 왜냐하면 신고가를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 조건으로 직전 고점을 넘어야겠죠. 네. 그래서 직전 고점은 그냥 그 자체로 타점이 됩니다. 다만 이 기업을 내가 사겠다, 미래의 성장성에 대해서 확신이 있을 때 타점을 잡으면 되겠고 이거를 장기적으로 보면 밸류에이션이 얼마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월봉으로 보면은 뷰웍스가 과거에 이러한 차트를 그렸습니다. 과거 2001년도에 10,000원에서 70,000원까지 7배를 상승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조정받았다가 이번에 다시 올라오니까 이렇게 보면 별로 안 올라온 것 같죠. 그러게요. 자, 그럼 이 기업의 실적을 한번 다시 볼게요. 과연 저 주가가 올라갔을 때 실적이 지금보다 좋았는지는 실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재무추이를 한번 보죠. 재무추이를 보니까 직전에 지금보다 좋았던 적이 없이 꾸준히 올라왔던 기업의 매출이나 이익이 그러면 먼저는 왜 지금보다 올랐을까요? 왜 올랐을까요? 밸류에이션 차이입니다. 이게 이제 프리미엄이고 기업이 인기가 좋으면 가격, 성장 이거에다가 밸류에이션을 높여줘서 그냥 가격이 올라요. 그걸 보려면 PBR 차트를 보면은 밸류에이션 명확하게 비교가 되는데 자, PBR 차트를 한번 띄워주시면은 이렇게 되죠. 예전에 배수를 6배까지 쳐줬던 거예요. 왜? 성장성이 대단하겠구나. 그래서 6배 쳐주다가 의료장비주가 뷰웍스뿐만 아니라 다들 이렇게 성장할 기업은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이제 쭉 프리미엄을 빼니까 1.4배까지 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 가격의 차이는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크게 좌우하는데 지금 다시 어쩌면 밸류에이션을 옛날 기준으로 다시 잡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6배까지는 아니고 밸류에이션이 한 4배까지 올라가고 실적이 한 30%만 올라가면 주가는 기본적으로 2.5배 내지 3배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가를 추적하실 때 항상 우리가 같이 봐야 될 게 실적 추적과 밸류에이션 추적을 같이 하시면은 거기서 미래의 가격을 추정할 수 있고 이게 이제 밸류에이션 하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뷰웍스가 아주 학습하기 좋은 종목이에요. 타점 잡기도 좋고 그러면 가격 전략을 세워드릴게요. 네. 이렇게 고점을 뚫었을 때 따라가기보다는 눌림목을 보통 바로 가는 경우보다는 눌림목을 줍니다. 네. 그래서 기다리세요. 기다려서 39,000원이 오면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39,000원에 안 오면 그냥 버리세요. 39,000원에 사시면은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건 제가 볼 때 5만 원까지는 갈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거는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잡아야 돼요. 손절가는 내가 본 게 맞다면 이건 깨지 안 할 거야라는 게 이제 제가 볼 땐 37,500원 가격을 깨면은 이 돌파는 좀 속임형일 확률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기본으로 하는 손절은 짧게, 수익은 길게가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죠. 들어가서 내가 손절은 얼마가 될까요? 한 7, 8%? 7, 8% 정도. 7, 8% 손절할 생각으로 걸리면 한 25% 정도 수익이 노려볼 수 있으니까 훌륭한 투자안이 되겠죠. 투자 집행은 이렇게 하시면은 그렇게 고민스럽지도 않고 포트폴리오 운영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박원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의료 장비 관련돼서 뷰웍스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39,000원에 이제 매매 타점을 잡으면 되고 손절가는 37,000원으로 짧게 그리고 목표가는 5만 원으로 높게 잡아주셨습니다. 굉장히 공부하기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위원님들이 준비해 주신 베스트 공략주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늘장 이렇게 잘 마무리를 지었으면요.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내일장 혹은 다음 거래일에 바로 공략이 가능한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베스트 공략주 시간입니다. 한 분 한 분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죠. 이청훈 의원님, 오늘 수소차 굉장히 좋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 다음 거래일에도 좀 바로 적용 가능한 종목,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어요? 네, 바로 내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우부품이라고 하는 기업인데 동사는 자동차 전장 부품의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고 다른 것보다 수소차 관련된 종목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우부품이 제가 조금 전에 풍국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장 후반 주가의 급등이 크게 나왔던 종목. 그중에 하나가 이 대우부품인데 대우부품 같은 경우 분봉을 보게 되면 조금 전 풍국주정과 동일하죠. 대략 2시 반 이후로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왔고 거래량 또한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 추세가 오늘 장이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가 된 것이지 만약 장이 3시 반이 아니라 4시 반, 5시 반이 되었다면 시세가 분명 더 이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우부품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중기나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단기적으로 정확하게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2,535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까지는 무난하게 돌파는 될 겁니다. 그게 수익률로 치면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반드시 도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만큼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실 것을 보내드리고요. 다만 중기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또 하나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죠. 이제 그런 거예요. 대우부품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 주가 흐름 보게 되면 3월 19일 1285원 그리고 최근에 주가 고점이 약 2600원입니다. 동기간 중에 거래소 시장 상승률이 약 40%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면 지금 이 종목은 2배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시장보다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구나. 그러니까 시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면 당연히 시장보다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여러분들의 자산 증식에 반드시 도움이 될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베타 개수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지금 시점에서 베타 개수를 구하면 대략 2.5까지 나올 거예요.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물론 최근에 시장이 상승하는 가운데 베타 개수가 이렇게 높게 나오는 종목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 대우부품인 만큼 여러분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 개선에 조금 더 베팅을 한다면 아무래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현 정부가 또 하나 정책으로 미래 매우 유명한 사업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이미 발표를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한 성과는 조금씩 나올 거예요. 전기차가 먼저 움직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타자는 분명 수소차가 될 것이고 어제 전기차 자율주행 관련된 섹터에 있던 종목들이 분명 흐름이 좋았습니다. 수소차는 별개가 아닙니다. 함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아무래도 이 대우부품이 단기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만큼 여러분들이 당장 내일 이 종목 한번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제가 우선 짧게 드리겠습니다. 2,650원입니다. 하지만 이 가격을 돌파하게 되면은 지난 9월 25일에 기록한 대략 2,920원대 저는 이 가격대 또한 돌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약 3,500원에서 4,000원까지 여러분들이 보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손절 가격은 2,2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수소차에서도 대우부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대응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오늘 좀 눈여겨보셨다가 내일장에 바로 좀 적용해보면 좋을 종목인 것 같습니다. 대우부품 목표가 2,650원, 손절가 2,2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젠 박원재 위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위원님, 어떤 종목 베스트 공략주로 가져와 주셨어요? OLED 쪽
종목을 하나 갖고 왔어요. 오랜만에 듣네요, OLED. 네, OLED는 조금 빠른데 애플이 이제 라인업을 공개했죠. 네. 9월부터 이제 그 애플 SE부터 출시를 하는데 5.4인치형 하나, 6.1인치형 2개, 6.4인치형 해서 4개 종을 하는데 애플이 이제 출시를 함으로써 본격적으로 OLED 생태계가 활성화가 될 텐데 그동안 이제 OLED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거의 뭐 독점에서 다 공급을 했어요. 그쵸. 휴대폰용 패널에 대해서는 그거를 좀 애플 입장에서는 벤더를 좀 다운화하려고 LG 디스플레이도 기회를 주고 중국의 BOE한테도 기회를 줬는데 이번에 이제 사양 오픈한 거 보니까 아쉽게도 LG 디스플레이는 안 보여요. 저급 사양은 이제 BOE가 갖고 가고 나머지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공급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기업이 덕산 네오룩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덕산 네오룩스. 덕산 네오룩스는 지금 뭐 하는 기업이냐면 OLED는 이제 백라이트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체 발광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공정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양극과 양극에서 전자와 전공층을 이제 발생을 시키면은 중간에 발광층에서 RGB라는 색소죠. 색소를 구성하는 게 이제 프리즘하고 호스트 두 가지 층이 있는데 덕산 네오룩스는 레드 호스트라는 이제 색소층하고 프리스트는 RGB를 다 합니다. 그래서 이 공급을 하는데 중국 중화권 BOE에 납품을 해요. 그러니까 애플의 수혜를 온전히 다 누리는 거죠. LG로 갔으면 덕산 네오룩스가 납품을 못했을 텐데 네. 자체적으로 조달을 하니까. 그런데 BOE와 삼성이 갖고 간다면 애플이 연간 판매 대수를 한 2억 대 보죠. 그것 플러스 삼성 플러스 거기다 삼성이 이제 TV 전략이 어차피 QD, OLED로 가는데 QD OLED로 가면 거의 그 퀀텀삽 소재가 한 200배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은 좀 아니에요. 하반기 9월부터 들어가는데 그러면 지금 준비해도 늦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실적은 뭐 그다지 좋지 않은데 생각보다 좋게 나왔어요. 작년 4분기 실적을 보면 비수기인데 실적을 보면은 깜짝 놀랄만한 실적이 나옵니다. 4분기 비수기에 277억 매출에 92억이 나왔어요. 이게 왜 이렇게 나왔지 뒤져보니까 BOE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미 공정이 됐구나. 그래서 1사분기도 여기 69억으로 나왔는데 이거보다 더 나왔습니다. 78억 이렇게 나온 걸로 기억이 드는데 2사분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안 좋은데 지금 안 좋아서 주가가 주춤하는데 3, 4분기부터는 무조건 좋습니다.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니까. 그래서 이런 기업은 지금 눌림목 들어오면은 그냥 매수하는데 전혀 부담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가격 전략을 제시해드리면 급할 게 없어요. 또 말씀드리지만 20일선 올 겁니다. 그래서 한 3만 원 초반대에 매수를 하셔서 직전 고점이 38,000원인데 뭐 38,000원 이번에 이상으로 아마 고점을 뚫을 걸로 생각이 되지만 일단 38,000원 타겟팅으로 하고 손절 가격은 이게 28,000원이 무너지면 이게 뭔가 좀 지체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거예요. 시간이 걸릴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본다면 마찬가지로 손절폭은 한 7, 8% 잡고 수익폭은 또 한 25%. 이 정도로 제시를 하면서 덕산 네오룩스를 좀 연말이나 가을까지 기다릴 수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하셨으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OLED 관련해서 덕산 네오룩스 3만 원 선에 매수를 한다면 목표가 38,000원, 손절가 28,000원 잡아주셨습니다. 급할 게 없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매수가 주면 들어가는 전략으로 좀 천천히 호흡을 함께 할 수 있는 종목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베스트 공략주까지 만나봤는데요. 그럼 지난 종목들 AS도 짧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원 의원님 지난 시간에 PNT 주셨잖아요. 네. 리뷰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화요일에 PNT라고 하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죠. 뜻하지 않은 호재가 나와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제. 그러다 보니 이 종목이 올라가 버렸고 지금 11,000원 정도까지 갔는데 조금 더 가지고 가시고 12,500원 목표 가격 제시해드렸던 가격까지 계속해서 보유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PNT 목표가 부동의 12,500원 변화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번엔 박원재 위원님의 AS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승인더 말씀을 해주셨는데 계속해서 가지고 가나요, 위원님? 갖고 가야죠. 그리고 이제 제가 제시한 가격이 얼추 들어왔네요. 급할 게 없이 21선 오면 사시면 된다 그랬는데 아직도 21선은 안 닿았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은 목표 내가 생각한 가격에 들어오면 담가 두셨다가 지금 시장의 흐름은 이런 게 주목을 못 받죠. 실적 꾸준히 나오고 뭐 산업재 이쪽은 지금 주목을 못 받고 있는데 실적이 뒷받침되고 어차피 하반기 코로나가 풀려서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 이 기업이 중국의 탈중국 수혜도 받기 때문에 연말이 갈수록 목표가에 갈 수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계속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화승인더도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이렇게 꽉꽉 채워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 무료 오픈 채팅방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샘플러스 박원재, 샘플러스 이청원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이러한 이야기들 모두 함께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입장 부탁드리고요. 저희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배트맨 2부까지 이어지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